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공계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수학 선행학습 BHU 수학, 이번에는 벡터의 파트에서 세 번째 시간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전 시간에 벡터에 대해서 덧셈이나 뺄셈, 실수배, 그리고 이제 시점을 고정한 위치 벡터 같은 개념을 배웠어요. 사실 요 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벡터의 곱셈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벡터의 곱셈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하고 외적이 있어요. 이 내적을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 내적이고, 이제 외적은 아우터 프로덕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 기호는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외적은 곱하기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요 가운데 점 찍는 거랑 곱하기가 그냥 같은 곱셈을 뜻하는 기호지만, 이 벡터에서는 이 점을 찍는 건 내적 기호,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는 외적 기호예요. 얘네 둘은 아예 결과물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연산으로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바로 내적할게요. 자, 이 내적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렇게 A 내적 B 이렇게 씁니다. 요 A 내적 B를 이제 요와 같이 표현하자라는 게 정의예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세타는 뭐냐면, 여기서 각 세타는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동일하게 한 점으로다가 옮겨 놓고서 A의 크기가 있고 B의 크기가 있다. B 벡터가 있어요. 여기 B 벡터가 있고 여기 A 벡터가 있고, 물론 여기서 요 길이가 A 벡터의 크기, 요 길이가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이상 파이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값이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0 이상 파이 이하의 값으로 이제 세타를 보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요 A 내적 B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물론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요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식이 이제 또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좌표 공간에서 성분으로 표현된 식으로 볼게요. 자, 원점이 있고 이게 좌표 공간입니다. 벡터 A가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 B가 B1, B2, B3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요때의 내적에 대해서도 이 성분을 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A의 크기는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크기도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B3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좌표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좌표 평면하고 구하는 방법이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확장 논리로 Z좌표의 요소만 추가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거 수원에서 배웠죠. 여기서 이제 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봐도 되겠죠. 이제 여기 시점이 원점이고, 그러니까는 삼각형이라고 보면 이 삼각형의 나머지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이제 그 거리를 이제 B-A라는 벡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 벡터가 B-A 벡터인데, 그렇다면 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저기서 코사인 세타가 2배의 요 두 변의 길이, 요거 분의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빼기 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의 크기 제곱 더하기 b의 크기 제곱 빼기 b-a 어차피 제곱이라 상관은 없지만 요 녀석에 대한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식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서 a의 내적 b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요 코사인 세타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얘가 약분이 되고 이것만 남아요. 2분의 1에다가 a의 크기 제곱 더하기 b의 크기 제곱 빼기 b-a 크기의 제곱 요게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걸 갖다가 각각을 성분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2분의 1에다가 요 a의 크기 제곱이라는 건 결국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크기 제곱은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더하기죠. 그 다음에 빼기 요 b-a라는 거는 여기다가 성분을 그냥 쓸게요. 여기서 b-a라는 요 벡터의 성분이 b1-a1, b2-a2, b3-a3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각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b1-a1의 제곱 더하기 b2-a2의 제곱 더하기 b3-a3의 제곱, 이게 요렇게 괄호가 쳐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다 전개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여기 b1제곱, a1제곱, b2제곱, a2제곱, b3제곱, a3제곱이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오고 얘네들하고 싹 지워져요. 그럼 여기 이제 2a1, b1, 2a2, b2, 2a3, b3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가 얘랑 걸려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 2가 나중에 2분의 1이랑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a 내적 b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적의 정의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좌표 공간에서 두 벡터 a랑 b가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 즉 원점인 시점인 위치 벡터의 종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a와 b의 내적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벡터의 경우에는 z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면 이게 평면 벡터의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a 내적 b는 결국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요식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평면 벡터에서 벡터 a가 a1, a2 벡터 b가 b1, b2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때 a 내적 b는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벡터, 이 공간 벡터에서 두 벡터 a가 a1, a2, a3 그 다음에 벡터 b가 b1, b2, b3 이럴 때 a 내적 b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x좌표끼리 곱해라, y좌표끼리 곱해라, 그래서 더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도 x끼리 곱, y끼리 곱, z끼리 곱, 이걸 더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의를 알고 요 계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두 가지랑 이 녀석 사이는 결국 이게 상호 유도가 가능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는 대학 책에서도 이걸 갖다가 정의로 알려주고서 얘네들 유도하는 책도 있고요. 반대로 이쪽을 정의로 알려주고 이 녀석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그 중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 하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 두 가지의 식을 유도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전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적의 연산법칙인데 일단 요 연산법칙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자, A 내적 B가 정의에 의하면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는 벡터 A가 0벡터가 아니고 벡터 B도 0벡터가 아닌 경우를 대부분 이제 내적에서 취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0벡터가 돼버리면 내적 결과값이 무조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얘기를 안 하고 두 벡터 A랑 B가 둘 다 0벡터가 아닌 경우 요걸 이제 보통 취급을 하는데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여기 나온 결과를 보시면 요 A의 크기, B의 크기는 둘 다 양수고 양의 실수값 그 다음에 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내적의 값이 실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을 보통 스칼라 곱 결과값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스칼라 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스칼라 곱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내적의 두 개 연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이제 벡터가 아니라 실수값이 나온다. 요거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연산 법칙은 이런 게 있어요. 첫째로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해요. 이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A 내적 B랑 B 내적 A가 같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결합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순서를 뭘 하든 간에 상관없다. 뭐 이런 뜻인데요. 대신에 여기서 A 내적에다가 B 내적 C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요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실수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벡터 내적 실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실수배에 대해서는 연산이 가능해요. 이런 거 KA 내적 B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내적 KB 이렇게 해도 되고요. K에다가 A 내적 B 얘를 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이 내적에서는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요런 연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덧셈과 내적의 분배법칙인데 요건 뭐냐면은 그 A 내적 B 플러스 C 보시면 여기서 B 플러스 C라는 건 요 둘 다 벡터를 더했기 때문에 요건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요 벡터랑 요 벡터 A랑 요 벡터 B 플러스 C의 내적인데 요거를 A 내적 B 더하기 A 내적 C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전개가 가능하다. 왜 행렬의 덧셈 곱셈 연산에서도 분배 법칙은 성립했는데 다만 이제 행렬에서는 곱셈의 교환이 성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행렬에서는 성립이 안 됐죠. 그래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의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이 벡터의 내적의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교환 법칙도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게 가능해요. A 플러스 B랑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요거를 C 마이너스 D 요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요게 AC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마이너스 BD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전부 다 벡터고 여기가 만약에 내적이었다. 그럼 여기도 전부 벡터끼리의 내적, 벡터끼리의 내적, 벡터끼리의 내적, 여기도 내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 내적 A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A의 크기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때는 같은 벡터에 대한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이각이 0입니다. 0.
왜냐하면 벡터 둘이가 똑같으니까 방향이 같겠죠. 그래서 이때는 요 코사인 세타는 1이고 얘네 둘이가 같기 때문에 A의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까지가 이해가 갔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곱셈 공식의 전기도 가능해요. A 플러스 B 내적 A 마이너스 B. 우리가 이걸 곱셈 공식으로 전개하면은 A의 제곱 빼기 B 제곱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게 A 내적 A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A의 크기 제곱 빼기 B랑 여기 B가 있죠. B의 크기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A 내적 B, 여기는 B 내적 A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 둘이가 지워져요. 똑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다만 요 벡터끼리의 내적은 한 번밖에 못하죠. 왜냐하면 결과값이 실수가 나오니까 두 번을 내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는 보통 2차식을 말하는데 요 2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의 크기 제곱 빼기 3 A 내적 B 더하기 2 B의 크기 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실수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2B제곱 요거의 인수분해랑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B랑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내적만 붙이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자유자재로 될 거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좀 짧게 그릴게요. 여기 B. 요각이 세타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A 내적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시점이 똑같이 돼 있을 때 여기서 죄송해요. 시점이 저렇게 똑같이 돼 있을 때 점 B의 종점에서 이 벡터 A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래서 이 A의 시점을 편의상 대문자 A, B의 시점을 대문자 B라고 합시다. 여기 시점 5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OA 내적 OB가 OA의 크기, O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자, 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얘도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그림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요 문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B를 수선을 내렸으니까 B-라고 쓸게요. B-.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OB의 길이분의 OB-의 길이랑 같아요. 즉 벡터로 보자면 크기죠. OB 벡터의 크기분의 OB-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식에서 OB-의 크기가 O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OA 내적 OB가 OA의 크기랑 곱하기 OB-의 크기랑 곱이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자면 이 내적이라는 게 요 길이 곱하기 이제 딴 점을 수선 내린 요 길이 이 두 길이의 곱이구나라는 거예요. 두 길이의 곱. 이게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작년에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다만 이제 대학 수학을 공부하는 예비 과정에서는 굳이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서는 요 OA의 길이랑 OB를 수선해발 내렸을 때 그 길이랑 곱한 게 내적이 되는구나. 요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물론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도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세타가 만약에 둔각인 경우, 세타가 둔각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OA,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OB 이렇게 있었다고 요각이 세타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쪽에 이제 연장한 선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럼 여길 B'라고 할 때 요때도 이건 따로 좀 봐야죠. 요때 OA 내적 OB는 OA의 크기랑 OB'의 크기 곱은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지금 B가 수선을 내리면 요 벡터 OA나 그 연장선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가죠. 왜냐하면 요 세타가 둔각이라서 그런 건데, 이때는 내적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벡터의 다른 벡터로 내린 수선의 발, 이거랑 관련이 되겠다. 이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적을 이용한 두 벡터의 평행과 수직이에요. 근데 사실 요거는 평행보다는 수직 쪽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는데, 만약 이 두 벡터가 수직이었다. 그렇다면 이때 A 내적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0벡터가 아닌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값은 0이 아닌데, 대신에 수직이라면 세타가 2분의 파이란 소리고, 그때 코사인 세타가 0이에요. 즉 이때 내적의 결과값이 결국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A 내적 B가 0이다. 요게 그 벡터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직하면 나와야 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내적의 값이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을 이용한 벡터의 수직은 내적을 구하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할 때, 자, 이 두 벡터가 평행할 때는 A 내적 B가 뭐 역시 A의 크기랑 B의 크기랑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얘네 둘이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벡터 A랑 B 사이에, 요 A랑 B 사이의 각이 0 또는 파이, 같은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일 때는 세타가 0, 다른 방향일 때 세타는 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각이 0 또는 파이가 되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A 내적 B가 플러스 마이너스 A의 크기, B의 크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때는 내적의 값이 0이면 수직이고, 내적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 곱이다 그러면 평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이 평행은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전 시간에 했죠. 벡터 B가 KA, 이런 식으로 두 벡터가 서로 실수배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해 보이기는 해요. 자, 내적의 활용인데 요거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이런 겁니다. 뭐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좌표예요. 지금 제가 X축, Y축을 안 그렸어도 지금 좌표 공간, 좌표 평면의 얘기인데, 여기서 벡터 A가 A1, A2, A3, 그 다음에 벡터 B가 B1, B2, B3, 이런 식으로 이제 OA랑 OB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요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 세타, 이 각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때 코사인 세타는 그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분의 내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이 두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으면은 사이각에 대한 그 정보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이렇게 되겠고,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A 내적 B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분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평면 벡터의 경우에는 여기 Z 성분에 나가는 요 값들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한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평면의 방정식에서 요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끼리의 사이각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내적을 쓰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벡터의 내적 공식은 코사인 법칙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적어도 좌표계에서는 이제 벡터의 내적 공식은 코사인 법칙과 이제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계산법이 같고 이제 용도가 같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텐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평면에서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 아니고요. 공간에 존재하는 직선을 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좌표 공간에 존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함께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